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밀키트 식당이지만 역시 마법의 가루를 뿌려주면서 더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 주식 맛집의 정진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밀키트 더 맛있게 MSG 첨가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정진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주목해 볼 섹터는 항공주들. 사실 이 항공주들이 좀 모멘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게 달러 일단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도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특히나 대한항공이 예상 외의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항공주들은 이대로 기대를 해보면 좋은 걸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과거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게 바로 항공 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으로 인해서 여행이 좀 많이 제한이 됐었고, 그러면서 해외 여행이 완전히 거의 단절이 됐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실적 발표를 보면 거의 물류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거의 우리나라의 물류, 해외에서 주고받는 물류, 비행기 물류를 거의 대한항공이 독차지하면서 굉장히 사상 최고의 영업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요번에 일본이 지난달에 일본이 여행 비자를 풀면서 그때부터 항공주들이 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여행객 수요도 일본 쪽으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최근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여행을 오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항공이나 여행 쪽에서는 충분히 기대를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대감에 주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 하면 아무래도 그 대장주격인 대한항공을 보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직 지금 중국에서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히 제로 코로나를 하겠다라고 지금 아직 완강하게 좀 발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그동안의 실적 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식적으로 생각보다는 덜 체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정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올 4분기에 들어서 다시금 역대 최고치에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런 위기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정책에 대한 이런 중국의 스탠스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리오프닝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또 하나 대표적인 리오프닝주가 화장품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에서 광군제라고 이게 지난주에 있었는데, LG 생활건강이 그 사이에서 매출 4,800억을 달성을 했다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좋았었는데요. 이 화장품 주들은 항공주랑 비슷하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2015년이나 이때쯤 한창 한국의 화장품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유행을 하면서 화장품들의 우리나라 업체들이 엄청난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국 소비의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다라고 분류가 됐었는데요. 최근 이제 예전에 한한령 이후부터는 굉장히 시장의 온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다시금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고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악화로 인해서 그러한 기대감이 좀 무너지는 이러한 현상이었는데, 중국이 만약에 제로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 하면은 충분히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선호하거나 고가의 화장품만 선호해서 무조건 한국 화장품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종목 업종 얘기 조금 들어봤으니까 종목으로 하나를 보고 갈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한국경제TV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한번 그 YTN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두 개 같이 뛰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진짜 다가왔다고 보면은 되는 걸까요? 오늘장에서 한국경제TV 또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 보니까 충분히 오늘 출발 자체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시총이 좀 적고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다시금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여기 10월 이후에 바닥을 좀 지지한 이후에 반등세 단기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매물대들이 아직은 지금 소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요. 오늘 만약에 갭상승 말 그대로 어제 시간의 상한가의 힘으로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또 매물들 때문에 윗골이 달고 다시금 윗골이 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좀 감안을 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YTN이 아무래도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한국경제TV가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다방면으로 채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용적인 게 지출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건 기대감으로 일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9월 21일에 고점 8,860원을 찍고 현재 지난주 종가가 5,790원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만약에 내가 그때 올라갈 때 한국경제TV를 샀다. 네. 아직 못 파셨겠죠. 당연히 그 뒤에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분들은 좀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좀 이렇게 단가를 조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갭 상승한 이후의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가격을 이때쯤 매수했다 하면은 솔직히 이때까지 올라오는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큰 리스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할 때라면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제 금요일 날 시간에 상한가 왔으면 오늘 갭 상승을 출발했을 때 갭 상승했을 때 상승하는 추세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제가 봤을 땐 더 위험한 행위이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차라리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좀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다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장주 얘기 좀 해볼게요. 반도체 관련주들. 자, 일단은 삼성전자도 4%, SK하이닉스도 거의 뭐 5% 가까이 크게 올랐어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장비, 부품, 뭐 재료 많은데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많이 크게 올랐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 일단 63,000원 선까지는 왔어요. 여기서 이제 좀 단기간에 올라왔으니까 한번 주춤할까요? 아니면은 이걸 딛고 또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지수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10월, 11월 달에 반등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압도적으로 좀 강하게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들의 수급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SK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의 3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들의 강세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를 견인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9월 달 폭락했던 거를 지금 현재 다 만회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좀 줄어들었죠. 지난번 실적 발표 봤을 때는 예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봤을 때 앞으로 수요도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가장 큰 문제점은 IRA 즉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이 좀 크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작용하는 거를 지금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재용 회장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반등에 대한 이슈나 뭐 재료나 혹은 이유를 굳이 따지고 본다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기업들이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공장이 다 중국에 있는데 지금 그 중국 공장들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생산에 굉장히 큰 차질을 빚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판매량도 크게 좌지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탈중국화하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즉 중국에서의 이탈은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제조업 국가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MSCI 지표를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가 지표 중에 들어가는 게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MSCI 지표를 통해서 각 세계 연기금 혹은 굉장히 큰 펀드들은 그러한 지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의 자금 유입이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줄다 보면 다른 비중도 다시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지분이 좀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연기금들의 자연적으로 포트폴리오 분배에 따라서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유입되면 당연히 지분이 높은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업종이 충분히 많이 수급이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반사 이익에 대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2차 전지 대장주 우리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을 하고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3거래 연속 신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사실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너무 잘 오르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볼 만할까요, LG엔솔?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산업 쪽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것도 전기차, 즉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완전히 판을 싹 바꾸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자금을 풀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 업체, 완성차 업체들,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 그다음에 배터리 부품, 그다음에 그런 것들 생산하는 장비 업체들까지 거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같은 최근에 미국 IRA, 미국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다라는 게 좀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 업종이다 해서 한때 굉장히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었고 이거 피해 보는 거 아니냐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이번 주말이었죠. 한국, 미국, 일본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하기를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IRA에 대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혹은 어떻게 좀 감안해보겠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악재적인 게 약간 소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생산을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충분히 세계 3대 3사 우리나라 3사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충분히 큰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반사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여기에 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좀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앞으로 계속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사실 최근에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네옴시티, 재건 이런 분야들에서 계속 돌고 돌았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2차 전지가 제일 강하다고 보실까요, 대표님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서 굉장히 지수가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3,300에서 거의 2,200까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는 오히려 유지를 하거나 그 이상을 갔거나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히려 시장을 이겨버리는 이러한 섹터였습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유지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이 다소 주춤하거나 혹은 동결하거나 이러한 기조로 가다 보면 2차 전지 섹터는 더 많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IRA 이 제도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정책들이나 혹은 완화된 정책들 적용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더 큰 폭발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저희가 네. 뭐 일명 소부장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관련된 거 내가 들고 있다 그러면은 네. 그냥 다 믿고 가면 될까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공장을 빠르게 증설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이런 공장을 짓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공장 라인을 설계해야 되고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장비 업체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배터리 업체들은 당연히 장비 업체들한테 발주하게 되고 이런 장비 업체들은 수주하면서 실적이 바로바로 나타낼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좀 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재 업체들이 좀 굉장히 이슈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원자재 지금 리튬 가격이 네. 1톤당 1억이 넘어가는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그만큼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해서입니다. 2030년이 되더라도 지금 이것을 수요에 대비해서 리튬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금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과 관련된 회사들이 최근 폭락장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니켈, 뭐 이런 M&A나 MCM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주석이나 관련해서는 비율을 조정하면서 네. 니켈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니켈을 비율을 줄이고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들어가는 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튬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고체 관련주들 여기에 대해서 뭐 양산하거나 혹은 기술이 개발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들은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좋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리튬과 관련된 업체들 그래서 네.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네. 굉장히 그 리튬 추출하는 것 따른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소재 쪽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2차 전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LG 관련된 종목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LG 이노텍이 사실 10% 넘게 오른 거 보고 네. 좀 놀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무조건 애플 하면은 LG 이노텍 약간 그렇죠.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애플 관련해서 LG 이노텍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애플과 같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애플의 카메라가 전면적으로 굉장히 크게 더 고사양, 고정밀한 제품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만큼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거의 독점 공급하다시피 공급하는 LG 이노텍이 충분히 애플과 같은 판매량과 생산량과 이거에 관련해서 동반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율주행차 시대가 좀 많이 개화가 된다고 하면 이런 자율주행의 필수적인 게 바로 이런 카메라들입니다.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 부분이기 때문에 애플카도 2024년, 2025년 네. 뭐 생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애플카까지 만약에 진출을 해서 정말 양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LG 이노텍은 거기에 따라서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어서 LG 이노텍 관련된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전문가님, 오늘은 자, 이번 주 시작인데 네. 이번 주 투자 전략 네. 조금 풀어주실까요?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면 마찬가지로 계속 강했던 섹터들이 돌고 돈다고 보면 네. 될까요? 아무래도 뭐 이번 주가 17일인가 18일 날 그 빈살만 왕세자 있죠. 사우디 왕세자의 뭐 네. 방한 일정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주까지 네옴시티 관련주들에 대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마 이번 주 초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충분히 이런 관련
관련적인 기대감이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아무래도 2차 전지나 반도체 쪽도 충분히 수급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고 오히려 투자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도 공략하셔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공략하셔야 되고 오히려 조금 지금 같은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쪽도 굉장히 양호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화학업종도 좀 강하게 1%, 1.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화학이 사실 좀 약하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화학업종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뭐 아무래도 화학은 뭐 석유 원유하고도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가 상승에 따라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뭐 유가가 지금 88달러까지 좀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계속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결정이 났고 그 이후부터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래도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 마진 차익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지금 반등세는 왔지만 이게 정말 턴어라운드의 반등이냐 의심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관리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은 뭐 지난주 다 올랐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좀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는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이게 뭐 법인세 관련된 이슈도 있었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제약 바이오 이쪽은 조금 한동안은 조용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슈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까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가 가장 그 주가로 봤을 때 뭐 실적에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고 이러한 성향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데한 기대감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벽체척으로 압축이 돼서 한꺼번에 주가가 먼저 폭발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돈이 많이 돌고 돈이 많이 있을 때 많이 유입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 좀 진행되고 투자 자산 시장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기대 수익이 높은 섹터나 업종들은 오히려 수급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나마 제약 바이오 중에서 그나마 좀 테마별로 구분해서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면 오히려 실적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 관련해서 4분기에 확진자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진단 키트나 뭐 치료제나 뭐 이러한 관련주로서 백신이나 이러한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오히려 포트 매매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진 대표님과 오늘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진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통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바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튬 관련주, 리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리튬 테마가 성향이 짙은 이러한 쪽이 아무래도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진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팍스 밀키트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소재 쪽 특히 그 소재 중에서도 리튬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리튬 관련주였습니다. 내일도 저희 정진 대표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오늘장 꼼꼼한 정리 그리고 내일의 전망까지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